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아침 기온도 영하권 보이며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대기의 건조함도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영하 3도, 안동은 영하 6도로 어제보다도 낮은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하권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이어지며 종일 춥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대기의 건조함도 더 심해졌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당분간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며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까지 우리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모레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날은 맑지만 계속해서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 대기의 건조함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헌법을 이른 시일 내에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개헌하려거든 지방 분권에 관한 내용도 헌법에 명시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청년 유출, 지방 소멸. 소도시는 점점 쪼그라들고 서울 경기권은 날로 비대해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균형 발전을 원하는 구호만 거셌지 성과는 뚜렷하지 않았는데 국가 균형 발전을 헌법에 아예 못 박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 개헌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자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참에 지방 분권에 관한 내용도 헌법에 넣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이 권한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지방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어제 대구에서 지방 분권 개헌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이 더 이상 정치적 수식어에 그쳐선 안 된다면서 헌법 제1조에 지방 분권 국가를 명확히 선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위상을 높일 것과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조직권을 헌법에 보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구 소멸 고위험 전국 1위 전남 신안군은 각고의 노력 끝에 2년 연속 인구가 늘었는데 이젠 개헌에서 답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헌법적으로는 분권형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저희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 신안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명시하자는 이런 목소리는 지방 소멸 위기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산에서 24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 30대 청년들이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관련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 회복은 쉽지가 않습니다. 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도 김석수 부장판사는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임대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산에 빌라 5채를 지은 뒤 임차인 37명에게 전세 보증금 24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을 지어 임대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 전세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공탁금 1,500만 원 이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 임차인 80%가량은 사회 진출이 오래되지 않은 20, 30대 청년입니다. 피해 회복이 단 하나도 되지도 않았어요.
않았고 저희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도 있고 자기 자본금도 있는데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거고. 최근 대구 남구에서 104명을 상대로 88억 원의 전세 사기로 기소된 임대인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15억 원대 전세 사기로 기소된 임대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문제는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피해 회복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도 뚜렷한 한계를 보입니다. 그 자체가 100%라는 것을 전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야지 저희가 우선 매수권이라는 것을 써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신청은 6곳 경산에서 했는데 그게 또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2023년 6월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대구 경북의 피해 신고만 1,600건이 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 사기 피해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지만 그나마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 시효도 오는 5월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어제 대구 지하철 참사 22주기였습니다.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친 그날을 유족과 생존자들은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참사 발생 22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희생자를 추모할 공간마저 대구시가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추모식은 올해도 대구시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반대 집회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일동 목력.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뒤 대구시가 설립한 대구 시민 안전 테마파크에는 오전 9시 53분이 되자 22년 전 그날처럼 사이렌이 울립니다. 유가족들은 참사를 기릴 명패 하나 못 세운 이곳에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희생된 192명을 위해 추모객들은 묵념합니다. 추모공원이 될 줄 알았던 잔디밭에는 희생자들 이름표와 종이꽃이 꽂혔습니다. 유족들은 작은 이름표 앞에서 그리운 가족의 못다한 말을 전합니다. 내가 사랑해, 엄마가. 유족들이 바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모두가 이 참사와 희생을 잊지 않도록 추모할 곳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22살 때 그래 저래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 키웠어요. 우리가 가고 없어도 지들 동생들이라도 와서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도록, 잊지 않고 찾아볼 수 있도록. 유족들은 대구시가 약속한 대구 시민 안전 테마파크 안 수목장 건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추모식에도 대구시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추모식이 열리는 내내 바로 앞 인도에서는 대구시와 합의를 근거로 추모 행사를 이곳에서 열지 말라는 팔공산 동아지구 상인들의 반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주에서는 지난 2004년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230만 그루가 감염됐지만 이 가운데 절반 정도만 제거한 상태입니다. 천연고도 경주의 산재에 있는 국립공원과 문화재 보호구역의 소나무 숲도 재선충병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경주시가 330억 원을 들여 재선충병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벌목하는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소나무 생육 환경이 나빠져 야산위로 군데군데 말라 죽은 검붉은 소나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주를 대표하는 남산국립공원에도 소나무 재선충병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국보인 칠부람 마해불상군 주변에서도 고사목이 발견됐고 남산 등산로를 따라 곳곳에 피해목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산국립공원의 금호산 일대 항공사진 판독 결과 660헥타 면적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목이 5,800그루나 확인됐습니다. 겨울철 기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선충병의 활동 영역이 많이 넓어지고 있고 경주시 전역으로 이제 피해량과 피해 확산 속도가 매우 늘고 있거든요. 경주시에서는 지난 2004년
양남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경주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230만 불의 피해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48% 정도만 제거됐고 120만 그루의 감염목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경주시는 올가을 에이펙 개최를 계기로 산림청 예산 200억 등 3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 방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330억 원의 사업비로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요 동선 지역과 문화재와 국립공원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시는 남산과 선도산 등 경주 국립공원 일대 7천여 본의 피해목을 우선 제거하고 산내면 등 재선충병 확산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4월까지 고사목 18만 그루를 벌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이후 1년 전 오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불붙은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의료 공백으로 대학병원이 없고 농어촌과 섬 지역 등 의료 취약지가 몰려있는 전남 지역에서는 의료 마비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목포 MBC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서남권의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난 한 달 동안 중증 환자 1,700여 명이 이곳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정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한 한 해 전과 비교해 300명 더 증가했습니다.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 지역 2차 병원 응급실에 중증 환자가 몰리는 등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공의들 빈자리를 전문의가 채우면서 의료진 부족이 심각해진 대학병원 대신 2차 병원 응급실을 찾는 중증 환자가 늘어난 겁니다. 경상도나 충청도나 아니면 심지어는 강원도에서까지 이렇게 전원 문의가 심심치 않게 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특히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에 대한 여건이 예전과 같지 않구나. 응급실 진료뿐만 아니라 암과 같은 중증 환자들도 수술을 받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 70대 환자는 지난해 12월 폐암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석 달째 수술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밀려나가니까 이렇게 헛떡이다가 문제가 생기면 죽지 않나 하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하는데. 암 수술로 유명한 대학병원들 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지만 이미 대기가 많아 언제 수술할지 알 수 없습니다. 교수님이 웃으면서 글쎄요. 너무 많이 밀려있네요. 너무 많이 밀려있다는 것은 의사가 없기 때문에 많이 밀려있는 거 아니에요. 다 전대도 전공의들이 다 빠져나버렸는데. 섬 지역 유일한 의료기관인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까지 전공의가 자리를 비운 도시대학병원으로 차출됐던 지난해. 심각한 의료공백 논란 등으로 파견 간 공보의 인력은 한 해 사이 45명에서 5명으로 줄면서 당장 급한 불은 껐습니다. 파견했던 공중보건의사들의 역할이 줄어든 면도 있고요. 또 지역의 의료 서비스 차질도 좀 있고 그런 것 해결하기 위해서 복귀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전남의 보건지소가 전체 3곳 중 한 곳 꼴인 83곳에 달해 농어촌 의료 공백은 여전한 상황. 의정 갈등이 지속된 지 1년째. 이미 취약했던 지역 의료는 의료권 보장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의정 갈등으로 지역 의료는 마비 지경에 이르렀는데 다음 달이면 지역 의대마다 늘어난 신입생들이 입학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의정 갈등으로 수천 명의 재학생들은 여전히 언제 학교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올해도 이런 갈등이 지속된다면 파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대전 MBC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신입생이 100명으로 지난해 40명보다 2.5배로 늘어난 대전 을지대 의대입니다. 늘어난 정원에 맞춰 80명 규모였던 강의실을 120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리모델링했습니다. 다음 달 4일 개강에 맞춰 교수진도 보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0명대로 수용 가능한 계단식 강의실을 2실을 더 늘렸습니다. 올해, 내년까지는 차질 없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40% 넘게 늘어난 155명을 선발하는 충남대도 교원을 40명가량 충원하는 등 신입생 맞이에 분주한 상황. 신입생인 예과 1학년의 경우 원래 의대가 아닌 본원 대덕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는 만큼 교육시설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두 곳을 포함해 건양대와 순천향대, 단국대 등 지역 5개 의과대학 신입생은 모두 580여 명 수준입니다. 정원이 대폭 늘어난 신입생들을 맞을 준비는 마쳤지만 학교 밖으로 나간 재학생들이 언제 돌아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현재 각 대학의 예과부터 본과까지 6개 학년에 90% 이상 학생들이 늘어난 의대 정원에 반발해 휴학 중입니다. 문제는 올해도 휴학이 이어질 경우 학교에 따라 재적 등 학생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충남대 관계자는 현재 예과 2학년이 된 학생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한 번 더 성적 경고를 받는다면 재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지역의대 대부분이 졸업생, 즉 전공의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의사 양성 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달구 지역의 택시 기본 요금이 오는 22일 0시부터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는 등 택시 1회 평균 이용거리 기준으로는 12.6%가량 오릅니다. 중형 택시 기준으로 기본 요금은 현행 2km까지 4,000원이었던 것이 1.7km까지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됩니다. 기본 거리 이후 거리 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단축됩니다. 현행 밤 23시에서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일괄 20% 적용하던 심야 할증은 24시에서 다음 날 2시까지는 30%로 10%포인트 인상하며 달구시 경계를 벗어날 때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은 30%에서 35%로 오릅니다. 달구시의 체납 지방세 징수율이 8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체납액 903억 원 가운데 54.2%인 489억 원을 징수해 전국 시도 가운데 징수율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달구시는 고액의 리스 차량 이용료를 내면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압류할 계획입니다. 달구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스타트업 투자전문회사 IPS 벤처스가 대구 경북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창업 생태계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해외 연수를 실시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선발한 9개 학생 창업팀 가운데 최종 선정된 13명의 프로그램 참가자는 어제부터 모레 21일까지 나흘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글로벌 창업 환경을 직접 체험합니다. 프로그램에는 말레이시아 정보통신특화대학교 MMU 방문과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공사 탐방, 현지 한인기업 및 창업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에이펙 2025 고위관리회의에 AI 기반 종합안내 서비스 기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AI 휴먼 아바타가 탑재된 실시간 답변 서비스 키오스크와 실시간 대화형 AI 다국어 통 번역 솔루션을 도입해 회의장 구조, 편의시설과 이벤트 안내를 비롯해 경주의 주요 관광지, 문화유산, 식당과 교통정보 등을 회의에 참여하는 각국 대표단들에게 제공합니다. 당분간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영하 3도, 안동은 영하 6도로 평년보다 낮은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밑으로 뚝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이어지며 종일 춥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대기의 건조함도 더 심해졌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당분간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며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까지 우리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의 강풍이 부는 곳이 많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모레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공기질 깨끗하고 맑겠고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3도, 구미는 영하 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5도, 구미는 4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6도, 봉화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에는 안동 3도, 봉화는 1도에 그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5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날은 맑지만 계속해서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고요.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 대기의 건조함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